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요. 경기도에서만 최근 2개월 만에 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지금 53건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높게 부르고 또 집주인의 빚도 숨기고 또 심지어는 자격증까지 빌려서 영업하는 가짜 중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이 집 융자가 좀 있어서 시세보다 싸서 안전해요. 그 다음에 요즘 전세 없어서 금방 나가요. 이렇게 말한다라면요. 무조건 믿지 마시고 일단은 의심부터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전세 세입자로 살다가 지금 경매당한 집만 3건이 넘습니다. 그 집에 과도한 근저당권, 과도한 부채가 이미 잡혀 있었는데 중개사 말만 듣고 여기 덜컥 들어갔다가 문제가 되면서 지금 원금 회수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잃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중개사분들이 많죠. 근데 항상 문제는 뭐야? 항상 소수의 이상한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정말 참 살기가 어려운 건데요. 하지만 운전하면서도 방어 운전을 하듯이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투두리스트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영상까지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거짓말을 바로 알아내는 방법 3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중개사 분들을 왜 100% 믿으면 안 될까요? 지금은 시장 거래가 절벽이죠.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벽인데요. 공인중개사분들은 전세나 매매나 월세 계약을 해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무리한 계약을 유도할 수도 있는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정말로 저도 많이들 상대하지만 정말로 신뢰하고 되게 열심히 하세요. 아주 소수의 분들이 이런 무리한 계약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뉴스에 나온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특이하게 적지도 않고 또 시세도 부풀리는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들은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아파트는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내 보증금마저 싹 다 날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이 보증금도 내가 대출받았어. 그러면 정말 진짜 이거 전세 사기로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이 하는 말이 맞는지 1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부르는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부터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네 시세가 뭐 5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가격이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파트가 됐건 오피스텔이 됐건 빌라가 됐건, 근데 빌라는 우리가 시세를 확인하기 힘들죠. 하지만 리치고에 들어가면 아파트, 오피스텔까지도 우리가 매매, 전세, 월세 전부 다 실거래가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치고 앱에 들어가시면 이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고 앱은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시면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리치고를 먼저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 세팅이 지금 아파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격을 매매나 전세나 월세로 다 세팅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거래 사례가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단지 쪽으로 가볼게요. L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최근에 실거래가가 얼마가 됐는지, 매매 얼마, 이거 다 보이죠? 그래서 매매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를 내가 층이나 타입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꼭 확인하시고, 전세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월세 가격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매매, 전세, 월세 전부 다 실거래를 내가 확인하면서 하실 수 있고 또 매물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 단지 말고 OP를 누르면 오피스텔 실거래가라고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좀 나이가 젊거나 이러신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살잖아요. 근데 빌라는 너무 이제 천차만별이니까 빌라는 저희가 없는데 오피스텔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다 있죠. 역삼역에 이제 오피스텔이 많으니까 역삼역의 대표 이제 신축 오피스텔 중에 하나죠. 역삼역 푸르지 오피스텔로 왔는데요. 매매 실거래가가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를 다 보시죠. 12평짜리가 뭐 2억 500, 2억 1500, 2억 450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바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에 거래된 것도 있고 1억 8,600, 1억 8,600 이거 다 보이시죠? 월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1억 8천에 15만원, 2천에 9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아파트, 어떤 오피스텔도 전부 다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그리고 호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호구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거래량도 밑에 다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확인을 좀 하시면서 최근에 뭐 한두 건만 보지 마시고 최근에 거래된 여러 건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층이나 이런 데를 고려를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중개사분들이랑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 확인을 했으면 그리고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물건에 내가 내 보증금, 내 전세금을 넣었을 때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리치고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저희 리치고의 메뉴를 들어가셔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등기 발급이라고 있습니다. 등기 발급을 누르시고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빌라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들어가서 주소만 치시면 등기부 등본도 바로 소액 결제해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내가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그냥 리치고 앱에서 이 모든 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등기부 등본 한번 펴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이제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건물의 표시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소유권에 관한 상황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상황, 그래서 갑구와 을구에 대한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갑구에 대한 이 소유권에 관한 상황을 보면 이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거기에 혹시라도 가압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유권에 관한 상황입니다. 내가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가압류 있는 건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물론 이렇게 빨간 줄이 가서 이거는 뭐예요? 가압류를 등기 말소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 줄이 가지 않고 그냥 만약에 가압류 뭐가 써있다 이런 거는 일단은 굉장히 위험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절대 그런 부동산은 웬만하면 거래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뭘 확인해야 되냐? 바로 을구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근저당권, 즉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해볼게요. 5억짜리인데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에서 3억 빼면 2억 남죠?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에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왜?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5억에서 4억 5천, 4억으로 떨어지는 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 20% 떨어지는 거는. 근데 이러면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보통은 집주인이 이 전세 보증금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또 많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내가 이 전세금을 이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집값이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출 채권 체결이 3억이 있어. 그럼 이 차이는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1억밖에 없죠. 다음 세입자가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시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지 않죠. 등기부 등본에 있는 이 을구, 근저당권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집값 대비 얼마, 거기에 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한 거는 뭐예요? 집값이 20에서 많게는 30%가 떨어져도 내 보증금이 이상이 없을 이런 집을 들어가셔야 돼요.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건 뭐다? 이것도 바로 뭐예요? 영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범퍼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다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확인을 못 하더라도 계약할 때 1억 공제 증서 이런 거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기여도 100%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거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전세 사기 맞아도 내가 전세 보증금이 내가 1억이 안 돼서 5천만 원이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중개사 분에게 내가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에 공인중개사분께서 주는 이 증서 있죠. 자, 이거는 나한테만 1억이 아니라요. 이 공인중개사분이 1년 동안 계약한 거 있죠. 이거 한 것 중에서 사고 난 거 전체의 합이 1억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혹시라도 여러 명이면요, 금액대별로 N빵이라 내가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 공제가입 돼 있는 거 1억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네,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절대 이것도 그냥 순진하게 100% 믿으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특약으로 또 넣으면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잔금일 다음 날까지 현재 권리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계약하고 바로 또
그날 대출을 발생시키면 이게 그날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날 보인단 말이에요. 간혹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인 다음날 그때 이제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되니까 그 다음날까지도 현재 권리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도 꼭 넣으시면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거절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 무효 및 계약금을 반환을 한다. 이런 조건도 여러분들의 계약서에 넣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중개사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당연히 이런 거 다들 잘 안내를 해주고 계셨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해주시면 정말로 계약하신 우리 분들이 정말 그 공인중개사분들을 신뢰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일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개 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대부분은 양심적인 중개사분들이 거의 다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의 이런 케이스 때문에 크게 봐서는 일부 케이스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이 한순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사기 당하는 거죠. 중개사의 말도 좋지만 우리가 실제 데이터로 등기부 등본과 시세도 꼭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약하기 전에 리치고에 들어가서 적정 가격도 보시고 등기부 등도 뽑아 보면서 권리 내용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종잣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보내기로 저장하고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